정치의 구체적인 방법, 이제 중용에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9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정치뿐만 아니고 가정 경영에도, 기업 경영에도, 또는 조그마한 친목단체에도 다 적용이 되는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용 제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무릇 위천하국가, 천하국가를, 위는 위한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천하국가를 다스리는데 구경, 9가지 경이 있다. 이때 경은 원칙입니다. 9가지 원칙이 있어. 왈, 수신. 첫 번째가 뭐냐? 수신입니다. 수신. 그러니까 수신을 해서 내가 바르게 된 사람만이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된 사람만이 기업 경영이 제대로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업의 간부로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요. 기업의 그 회사의 발전은 회사 오너의 그릇만큼이던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너의 그릇이 작으면 그 회사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수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용 구경을 설명할 때 정치보다도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오너가 중용 구경을 잘 활용을 해서요. 그 기업의 사람들이 참다운 인간이 되고 한마음으로 회복을 해서 한마음 경영을 하면 세계 1등 기업이 되는 건 뭐 시간 문제죠. 그러면 그 기업을 사람들이 벤치마킹, 따라 하겠죠. 그럼 따라하면 그 기업의 사람들이 마음이 다르다. 그러면 사람들도 마음을 이제 바꾸겠죠. 세상에 저 평천하, 온 세상이 낙원이 온다. 그래서 요새는 수기치인보다는요, 수기경영 이쪽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업연수원 가면 이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정치와 함께 기업 경영에도 한번 이제 적용을 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총수가 내가 얼마를 벌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인간이 되자. 우선 자기 반성부터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우선 내가 한 마음을 갖자. 인간이 되자. 그리고 인간 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존현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서 4만 불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좀 아리숭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확실한 방법은 우리 주위에서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워놓고 앞에 이렇게 등장을 시켜서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와닿죠. 그럼 이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퇴계 이황 선생이다. 그러면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시는 서원을 만들어서 우리 여기 모이십시다. 여기서 우리 이분한테 존경하는 예를 표하고 그 사람을 닮기 위한 공부를 합시다. 그게 그 지역에서 나오는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럼 여기 그 강릉이라든가 파주나 이런 데 사람은 또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 찾아내가지고 율곡 이희 선생이다. 그럼 율곡 이희 선생을 모셔놓고 우리 이런 사람을 닮아갑시다. 훨씬 와닿는다고요, 그게. 그래서 존경하는, 모두가 납득하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높여서 그 사람처럼 우리가 되자.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높이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온 국민이 존경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일대기라든가 그런 분들의 훌륭한 업적들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드러내가지고 우리가 좀 모범으로 모시는 거,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맨날 헐뜯고 싸우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아량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분들 우리 주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또 그런 분 오죽이 뭐 이렇게 나오면 국가적으로도 좀 분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걸 존현이라고 합니다. 존현, 현명한 사람을 높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친친입니다. 친은 친하게 지내는 거, 한마음이 되는 거. 뒤에 친은 그 가족입니다. 친척할 때 가족. 가족과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정치에 있어서도 탈날 때는 주로 가족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족이 늘 문제입니다. 회사 경영할 때도요. 가족이 문제입니다. 형제 싸움, 삼촌과 조카의 싸움, 또 부인이 또 회사를 막 휘젓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간 그 경영에 있어서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면 그게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 이전에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이 수신, 존현, 친친 이 세 가지를 보면 100점짜리가 세종대왕 때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경대신이죠. 대신을 존경하는 겁니다. 대신이 뭐냐? 요새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장관들이죠. 왜 장관을 존경하느냐? 내 부하인데요. 부하 아니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장관이 대통령보다 스승이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죠. 또 국방장관은 국방정책에 있어서는 스승이죠. 교육장관은요.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대신을 스승 모시듯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1인자를 스승으로 다 모셨다. 대통령 할 일이 없죠. 경제 문제가 생겼다. 경제장관이 나서는 거죠. 교육이 이상해졌다. 교육장관이 나서는 거죠. 대통령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 없는 대통령 최고죠. 낮잠도 자고 뭐 산보도 하고 등산도 다니다가 외국에서 원수가 오면 같이 뭐 파티도 하고 최고입니다. 바쁜 대통령 잘못된 거죠. 경대신, 그렇죠? 대신을 공경하자. 그 다음에는 채군신. 여러 신하들을, 채는 몸 아닙니까? 내 몸처럼 아끼자. 여러 신하들을요. 그러니까 이 말단 직원들, 말단 공무원들,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요. 우리들이 대통령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를 만난다는 거는 이제 말단 공무원이죠. 경찰서에 가서 뭐 거기 누구를 만나거나 뭐 주민센터에 누구를 만나거나 거기서 기분 나쁘면 대통령 정치 더럽겠다 이러 나오는 겁니다. 이 정부가 뭐 이따위 정부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단 공무원이 국가의 얼굴입니다. 회사에서도요. 말단 직원이 그 회사의 얼굴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서민, 서민들을 내 자녀처럼 여기자. 서민들을. 그러니까 온 국민들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는 정치, 그 마인드로,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요. 국민들이 압니다, 그거. 국민들이 알아.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러면 회사라면요. 고객들을 내 자녀처럼 여기자. 고객들을. 그래서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회사를 경영한다. 되는 법이 없습니다. 되는 법이 없어요. 돈 버는 목적으로 음식점을 차렸다. 되는 적이 없습니다. 고객이 오면 돈이 오잖아요. 돈 벌어야죠. 그러면 시원찮은 재료로 요리를 해서 비싸게 받는 거죠. 우선은 돈 벌었는데 그 다음에 손님 안 옵니다. 그러면 한 마음으로 그 음식점 하는 데서는 손님이 오면 내 가족이 오죠. 내 애인이 오는 거죠. 활짝 웃으면서 반갑게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재료로 맛있게 가족한테 요리를 하니까 맛있는 거죠. 맛있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백공이라는 게요. 백공은 엔지니어, 기술자, 능력자 그 사람들을 우리 회사로 오도록 우리나라로 오도록 어떻게 예우를 하고 극진히하고 그런 정성을 다해서 또 잘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거 그게 그 다음에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원인, 멀리 있는 사람을 유자는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 외국 교포들, 중국의 교포, 일본의 교포, 미국의 교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이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그거 무시하면요. 전부 우리 국가에 그 손해를 끼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훈훈해지면요. 그게 다 우리 국가의 재산이 됩니다. 꼭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동포니까 동포에 대한 그 배려, 그게 그 다음인데요. 회사라면 우리 회사를 떠난 사람, 멀어진 사람이죠. 멀어진 사람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회사를 두고 다른 회사를 갔다고요. 고약한 사장님은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놈 김아무개 거기 갔지? 예, 왔는데 그 배신자야. 자네 조심해. 자네도 배신당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저놈 회사 잘 되나 두고 봐라. 키를 쓰고 우리 회사 망치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해야죠. 김아무개 거기 가셨죠? 예.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도 많이 하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다 끌어안을 여건이 좀 못 돼서 거길 갔습니다. 좀 잘 베풀어주고 잘 인도하십시오. 능력이 있습니다.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화하면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회사 잘 되도록 움직인다고요. 멀리 있는 사람을 이렇게 베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회제후. 이 회제후는 국가적인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라 혼자서 잘 사는 법이 없습니다. 이웃 나라가 도와야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적대감이 안 일어나게. 근데 언론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언론도. 회사라면 경쟁 회사를 욕하고 헐뜯고 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런 외교의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됩니다. 이것이 이 9가지가 중용에서 말하는 정치의 9가지 원칙인데요. 이것은 가정경영, 기업경영, 어떤 단체 경영에 다 해당이 되는 공통의 원칙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학문이 뭐고 학문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그 2가지를 통해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자기의 아픔과 관계없이 그냥 배우고 익히고 시험치고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학문은 아니다. 그래서 현명해지면 정성스러워지고요. 정성스러워져도 현명해집니다. 반드시 성인이 되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길이다.